물권 법정주의죠. 기억하세요. 대부분 강행 규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임의 규정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하나, 둘, 여섯 번째까지 이렇게 기억하세요. 전, 저유, 상관, 마유, 지나, 자라지. 다시 전, 저유, 상관, 마유, 지나, 자라지. 이런 것은 달리 정해도 유효하다는 사실. 한편 계약법은 계약제의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 임의 규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 강행 규정이 보이죠. 특히 임대차에서 4가지 규정. 그래서 2차 해매. 2차 해매는 강행 규정. 이렇게 해봅시다. 술을 2차까지 먹어서 그 다음날 공부하는데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얘기합니다. 술을 2차까지 먹으니까 공부를 헤매지. 그러자 이쪽에서 들은 충청도 지구와 전, 저유, 상간, 마유, 지나, 자라지. 이렇게 해서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다음 관습법상 물건이 아닌 경우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미등기 무허가 온천에 가셔서 근처 공원 왔다 갔다 통행했다. 관습법상 물건 아닌 경우. 다시 미등기 무허가 온천 가서 근처 공원을 통행했다. 다음은 물건적 청구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건이 주, 물청은 종. 그러면 이 물청에서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점유 내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저당권, 반환 청구권 없고요. 한편 유치권은 점유하면서 채권 유치권이 돌아갑니다. 점유가 생명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유치권에 기인한 물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점유권 물청 있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독저 지역을 저들에게 반환할 수는 없다. 지역을 저들에게 반환할 수는 없다. 쟤네들처럼 유치한 놈들이 없다. 다음은 무단 3종 세트. 허락 없이 나무 심으면 나무는 토지 소유자 것이 됩니다. 부합합니다. 그러나 무단 경작과 무단 신축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단 경작자, 무단 신축자로 들어가죠. 여기서 3종 세트에서 무단 신축 관련돼서 연결합니다. 갑수의 토지 을이 무단 신축한 이후에 건물 일부를 병한테 임대했을 때, 자, 무단 신축자한테는 철거는 돼도 퇴거는 안 된다. 건물은 무단 신축자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임차인에게는 철거는 안 되지만 퇴거는 됩니다. 다시 무단 신축한 다음에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 병한테는 자, 철거는 돼도 퇴거는 안 된다. 그러면 무단 신축 관련돼서는 철거가 되면 퇴거 안 되고 철거 안 되면 퇴거된다로 반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물권 변동 들어가서 등기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 수, 형성 판결의 형. 이게 공임을 분한 판결이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매, 그리고 기타. 그래서 상수형 경기 산업. 예를 들어서 기타 속에는 법정자 들어가는 경우 구분 소유권이 역시 취득도 자동 취득, 취소 해제 소유권 복귀도 자동 복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성 판결의 대표가 공임을 분할 판결, 상수형 어디 사러, 경기 사러, 그리고 이건지 저건지 헷갈릴 때는 자동 취득, 자동 소멸로 가서 찍으시면 맞힐 확률이 높다. 부동산 등기 관련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등기 청구권,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소유권, 자동 복귀, 소유자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소, 그 다음에 이전, 진정, 명의회복 원인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한편 물권자가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권자이면 물권적 청구권, 물권자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 그리고 등기청구권 관련돼서 혹시 이게 뭐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잘 보세요. 중간 생략 등기, 매수인 부동산 인도받아 사용 점유하고 있는 경우 기타 등등 해서 등기청구권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살아있고 제3자한테 처분 승계시켜도 살아있고 시효 완성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등기청구권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문에서 등청 나오면 죽이지 마시고 살리고 살린다. 등청은 죽이지 마세요. 다음 혼동에 관한 것. 제일 어려운 말이 이거죠. 갑 소유 토지에 1번 저당권자와 2번 저당권자가 존재할 때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그대로 살려놓습니다. 그런데 후순위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할 때는 2번 저당권은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맨 꽁지는 잘라도 좋다. 하나 예를 들까요? 저당권이 3개입니다. 3번이 취득하면 3번은 잘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2번이 취득하면 2번 살려놔야 되겠죠. 저당권이 5개입니다. 4번이 취득하면 4번 살려놔야 됩니다. 근데 5번이 취득하면 잘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나왔을 때는 맨 꽁지는 잘라도 좋다. 그러나 그 앞에 것은 자르면 안 됩니다. 점유권 갑니다. 점유의 모습, 태양, 추정되는 경우 자주 점유, 선의, 공연, 편, 추정됩니다. 추정되면 입증 면제입니다. 추정되지 않는 딱 하나가 바로 뭐다? 무과실. 딱 하나 없는 게 무과실. 스스로 입증해야 되겠죠? 뭐 자선은 공평하게 좋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없는 걸 기억하세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다음, 점유자 회복자.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사례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회복자가 점유자한테 그만 점유하고 점유를 내놓으세요라고 반환을 요구할 때 시작하죠. 그래서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선악소로 기억하세요. 자주는 언제 타주로 바뀌냐? 자타패. 선악소, 자타패. 다음,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관련돼서는 딱 하나 선자씨만 현존이고 나머지 건 전부 배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유자 비용상한 청구권은 뭐뭐를 묻지 않고 선의도 인정되고요. 악의도 인정되죠. 그래서 한번 말을 줄여보겠습니다. 선악소, 자타패, 그 다음에 선자씨만 현존하고 비용상한 청구권은 비선, 비악, 선의, 악이 다 인정된다는 뜻이죠. 다음 테마, 상린관계와 취득시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 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소유자 꽝 됐네. 점유자는 기쁘고 소유자는 꽝 됐습니다. 시효 완성 후 제3자가 먼저 등기치게 되면 이제는 점유자가 꽝 됐네. 그러면 후 3자 등기된 시점으로 해서 다시 20년 점유하면 2차 취득시효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20년 가자.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성되면 소유자 꽝 되고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먼저 등기치면 점유자가 꽝 되고 다시 20년 점유하게 되면 2차 취득시효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유자는 완성자한테 인도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 철거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소유자가 꽝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효 완성된 후 제3자가 먼저 등기치게 되면 완성자는 그 등기한 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 취득시효 관련된 판례들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완성자는 원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사실,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불법행위 손해배상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기산점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 그 다음 완성 후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완성자가 대의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후 어느 누구도 없다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채기구한 운명. 채기구한 운명.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후회는 없다. 채기구한 운명. 그래도 후회 없다. 다음 부합과 공동소유로 가보겠습니다. 공유 원인 무효 등기 말소일 때 전부 무효일 때는 지분 관계없이 전부 말소. 그러나 전부 무효가 아니고 일부 무효일 때는 전부 말소는 안 되고 일부 말소만 가능하겠습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인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띄워보겠습니다. 자, 원인 무효 등기 말소는 전전 11.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소수 지분권자. 그러나 과반수 지분권자는 인도에 갈 수 있다.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 행위입니다. 자주 나오는 사례 중 하나죠. 5분의 3 과반수 소수. 이때 과반수 지분권자가 A한테 임차한 경우 소수 지분권자는 이 임차인 A 제3자에게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 임차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소수가 할 수 있는 것은 과반수 지분권자한테 보증금은 아니고요. 차임 관련돼서 차임을 내 지분만큼 부당이득 요구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띄웁니다. 과반수 연결된 제3자 점유자한테 소수 지분권자는 nothing 접근 금지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다음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네, 첫 번째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므로 존속기간도 전부 다 최단기 보장 영구 무한 가능합니다. 지상권자한테 유리하므로. 그 다음에 혹시 치료 연체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네, 합산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상권자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상권 나오면 무조건 지상권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세요. 그게 시험 보는 요령. 그리고 참고할 것은 금지 배제 특약, 지상권 무효, 법정 지상권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배제 특약은 유효. 기억나세요? 전, 저, 유, 상, 관, 마유, 지나, 자라지. 기억나세요? 물권법에 이미 규정이 있었다. 전, 저, 유, 상, 관, 마유, 지나, 자라지. 이미 규정 달리 정한 것은 유효. 지상권 가지고 장난치면 무효, 나머지 건 유효. 담보 지상권 보겠습니다. 나대지의 채권 때문에 저당권 그리고 이 지상권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이 지상권은 점유하는 지상권이 아니고 건물 철거용이죠. 이런 지상권을 담보 지상권이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때 불법 점유자 토지 점유형이 아니고 건물 철거용입니다. 불법 점유자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점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무단 신축자한테는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토지가 있겠습니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토지가 저지대
그래서 손 없는 날, 자, 건물 철거한다. 다시 토지 저지대. 토지가 저지대. 손 없는 날 철거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법정상권 인정되지 않는 경우 논리적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첫 번째, 나대지 출발하면 법지였고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이런 용어가 보이게 되면 법정지상권 없고, 그 다음에 공동저당으로 들어가서 철거되고 공철신 이런 경우 법정지상권 없고, 환지 처분시도 역시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 안 되는 것, 나대지 마라, 함께 공동으로 공철신 환장하건대. 1, 2, 3, 4 따라서 기억하시고, 공유 관련된 법정지상권 매우 어려운 지문이에요. 근데 힌트 드릴게요. 지분이란 두 글자를 보게 되면 관습법지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1번 지문은 관습법지가 있고, 2번 지문 읽다 보니까 지분이 보여서 관습법지 없고요. 세 번째 지문도 읽다 보니까 네, 지금 지분이란 말이 들어가죠. 따라서 관습법지 없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요게 뜬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다음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토지가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요청한 토지가 요역지, 승낙한 토지가 승역지, 그 다음에 일필지 전부임을 요하는 토지가 요역지. 자,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용어가 이거죠. 소멸시효 중단. 네, 한 사람이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소중한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띄웁니다. 요요 승승. 요청한 토지 요역지, 승낙한 토지가 승역지. 전부임을 요하는 토지가 요요, 전부 요요. 소중한 한 사람이 있다. 다음, 요역지가 주고 지역권이 종이면 주종관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종, 형, 동생 기억하시면 형이 나가면 동생도 데리고 나간다. 형 나갈 때, 자, 동생 놓고 갈 수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동생을 주된 형으로부터 독립해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기다 대입하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연습 반복하시면 내용이 들어옵니다. 전세권입니다. 기간 중은 사용 수익함으로 용익물권, 기간 만료가 되면 여러분들 경매권, 우선 변제권 인정받기 때문에 담보물권 성격 같습니다. 그렇다면 존속 중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양도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사라지죠. 그렇다면 전세권 없는 반환 채권만 분리양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 참고할 것은 경매권, 우선 변제권 관련돼서 일부 전세입니다. 일부 전세일 때는 함부로 전부 경매 칠 수는 없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세권은 이중 스파이,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 성격을 갖는다는 것. 다음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점유하면서 그 채권 관련된 유치권 들어갑니다. 점유가 생명이죠. 그래서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 권리 기억하세요. 우선 변제권, 물상대의성, 그 다음에 유치권 물청. 그래서 우물에 유물이 없다. 인정되는 권리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부터 과시주권. 그래서 보유, 경비, 간과하지 말 것. 우물에 유물이 없다. 인정 안 되는 것. 인정되는 것은 보유, 경비, 간과. 유치권 관련돼서 한번 임차인 얘기해 봅시다. 자, 보세요. 유치권 안 되고요. 보증금도 안 되고요. 부속물, 지상물 다 안 됩니다. 되는 것은 필요비하고 유익비. 유치권 인정됩니다. 글자 놀이 해볼까요? 권하고 유하고 글자가 안 맞습니다. 글자가 안 맞죠? 유하고 유는 글자가 맞네요. 네, 이렇게 해서라도 기억하세요. 유. 다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고 우선 변제받는 게 포인트. 그래서 우물이 있는 과수원 저당자분 은행. 그러나 과실 반환은 요구할 수 없다. 무슨 소리일까요? 은행 저당권자 우선 변제권 있습니다. 물상 대위성 있습니다. 우물이 있습니다. 은행 저당권자 과실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있는 과수원 저당자분 은행 과실 반환 그다음에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변제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 받고요. 멸실 훼손에 대해서 변형된 가치물에 우선 변제권 행사하는 것. 이게 바로 물상대위. 우물이 있는 과수원 저당자분 은행 과실 반환은 요구할 수 없다. 과실 취득권 안 되고요.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 일괄 경매입니다.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그리고 경매 당시 동일 소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제3자한테 양도하면 경매 당시 동일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설정자가 건물을 매수하면 경매 당시 동일 소유 일괄 경매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경매 당시 동일 소유가 된다면 일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초원이라는 것은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된 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건물 신축했을 때 경매 당시 법정상권 인정 안 됩니다. 따라서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경매 당시 동일 소유가 된다면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법정상권 안 됩니다. 경매 당시 동일 소유를 한다면 일괄 경매할 수 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제3취득자로 갑니다. 제3취득자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낀 소유권 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취득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번저, 2번저 낀 소지전. 제3취득자는 경비대. 1번저, 2번저 낀 소지전 경비대. 경비대 뜻은 무슨 뜻일까요? 네, 경매인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락대금에서 자신의 지출, 비용 상환 청구권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고 아니면 대위 변제할 수 있다. 주의 것은 후순위 2번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란 얘기죠. 테마 특수저당권, 근저당권과 공동저당 시작합니다. 근저당 출발은 최고액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시 기본계약 해지, 그 다음에 결산기 도래 하게 되면 저당권으로 바뀌죠. 채무가 확정, 쫑 났다, 저당권으로 전환된다는 뜻. 그리고 주의할 것은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는 완납 시 채무가 확정되기 때문에 신청 후 선납, 후순위는 신청했을 때, 선순위는 경락대금 완납 시.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판례 중 하나죠. 그러면 한때는 최고, 경기도에서 쫑 났지. 최고 근저당, 경기도. 이때 바로 근저당이 저당권으로 바뀐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다음 테마 들어갑니다.